자,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베릴로그를 이용해서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을 모델링하고 또 합성하고 또 그 합성된 결과를 또 모델링한 결과를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검증하고, 예, 이런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델링을 보통 먼저 하고요, 베릴로그로. 그 다음에 요거를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하고, 검증이 되면은 이제 신세시스 합성 신세시스를 하고, 그 다음에 임플리멘테이션을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FPGA에 다운로드를 해서 이제 구현이 끝나는 거죠. 검증하고. 예. FSM 디자인도 이런 과정을 다 밟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FSM 종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논리 설계 시간에 이런 내용들을 다 배웠지만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얘기해 보면은 무어 머신하고 밀리 머신 두 종류가 있었어요.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여기에 상태 레지스터가 있고, 상태를 기억하는 레지스터가 있고, 다음 상태를 계산하는 로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출력을 계산하는 로직이 있어요. 여기 연두색으로 된 거는 전부 다 조합회로입니다. 컨비네이셔널 서큐트이죠. 요 부분은. 그리고 이 컨비네이셔널 서큐트 부분, 그 부분에 들어가는 입력들은, 그 출력을 계산하는 부분은 무어 머신인 경우에는 현재 상태만 가지고 이제 출력을 계산하고요. 밀리 머신인 경우에는 현재 상태와 외부 입력, 이 두 가지가 다 이제 사용됩니다. 그리고 다음 상태를 계산하는 이 컨비네이셔널 회로에는 두 개 다 공통적으로 입력이 현재 상태, 현재 상태와 그 다음에 외부 입력, 현재 상태와 외부 입력, 이 두 개를 합쳐서 다음 상태를 결정하죠. 공이 똑같이. 그리고 출력은 이제 여기서 차이가 나요. 요렇게 현재 상태만 가지고 출력을 결정하는 거는, 그러니까 상태가 결정되면은 출력이 바로 결정되는 거죠. 이런 회로를 우리가 무어 머신이라고 하고, 현재 상태와 외부 입력의 조합으로 출력을 계산하는 경우를 밀리 머신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스테이트 머신을 그림으로 그릴 때 나타나는데, 이렇게 동그라미가 상태죠. 상태들 간 이제 이동이 이렇게 있고요. 예, 이렇게 이동이 있고, 자, 이제 이 아크 부분이 이제 현재 예를 들어서 S0 상태에서 S1 상태로 간다라고 했을 때, S0에서 S1으로 가기 위한 조건이 여기, 이동 조건이 여기, 조건을 여기 이제 쓰게 되는 건데, 이 조건이 되게, 자, 이 조건 두 가지죠.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하는 거하고 외부의 입력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이 조건이 이제 그 현재 어떤 상태였냐 하는 거는 출발점을 보면 알 수 있고요. S0 상태에 있으면서 외부 입력이 무엇이냐에 따라 가지고 다음 상태가 S1이냐 아니면 여기 이제 S2냐 이런 게 결정되는데, 그거는 이제 여기 인풋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출력 부분이 있는데, 출력을 여기 상태 레지스터의 아웃풋을 디코딩해서 출력을 결정하는 방법, 이것은 결국 현재 상태하고 외부로 나가는 현재 출력이 1대1로 매핑된다는 얘기죠. 함수가. 그래서 무어의 아웃풋은 current state의 함수입니다. 현재 상태가 S0면은 출력이 뭐 00이고, 현재 상태가 S1이면 출력이 01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상태가 곧 그 출력을 결정하는 유일한 변수가 되는 건데, 이럴 경우는 이 그림에서 상태 이름 밑에다가 줄을 긋고 이렇게 출력 값을 적어줘요. 이렇게.
요 출력 값은 이제 예를 들은 출력입니다. 그거에 반해서 이제 밀리 머신인 경우에는 현재 상태와 입력 두 개의 그 함수예요. 그러니까 S0 상태에 있더라도 입력이 무엇이냐에 따라 가지고 출력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자, 입력이 무엇이냐 하는 건 조건이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같은 조건이라도, 그러니까 같은 상태로 가더라도, 다음 상태가 같은 걸로 가더라도, 입력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출력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출력을 상태에다가 안 쓰고, 요 화살표에다 씁니다. 화살표를 우리가 이제 아크라고 하는데요. 아크에다가 여기 조건 옆에 슬래시를 꺼가지고 00 이렇게 쓰는 거죠. 예를 들면 현재가 S0고 입력이 뭐 0일 때 출력은 00이다. 그리고 다음 상태는 S1이다. 그 현재가 S0이고 요건 없고요. 입력이 1일 때 출력이 01이다. 그리고 다음 상태는 S2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밀리하고 무어하고 출력 부분에서 이제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 베릴로그로 이제 표시를 한다면은 먼저 상태 레지스터, 아까 앞에 보셨지만 이제 세 개의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태를 기억하는 상태 레지스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상태를 계산하는 그 조합회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 상태를 계산하는 부분에 입력이 인풋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상태 값 자체가 요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 상태 레지스터에서 현재 상태를 이제 기억을 하는 거죠. 요거 자체를 하나의 베릴로그로 표현하면은 always 문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always 골뱅이 post clock or post reset. 여기는 클락하고 리셋 모두 이제 파지티브로 움직이네요. 클락의 라이징 엣지이거나 아니면은 리셋이 1이 됐을 때 출력이 상태가 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begin if 리셋이 1이면 여기 비동기 리셋이죠. 이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에 always 골뱅이 안에 리셋에 관한 조건이 나오기 때문에 비동기입니다. 그러니까 클락하고 무관하게 리셋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이제 비동기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리셋이 1이면은 current state는 init state. 자, 요거는 백코드하고 어떤 이런 심벌 이름을 쓰면 요거는 상수 선언이죠. 그래서 current state는 current state를 초기화하고요. else라는 말은 이제 요 이벤트가 아니고 positive clock 이벤트에 의해서 요 always 골뱅이 안이 이제 진입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클럭의 라이징 엣지가 됐을 때라는 뜻이므로 next state를 current state로, 여기 앞에 기다리고 있는 값이 next state예요. 그리고 요 레지스터의 출력이 current state입니다. 그래서 current state 값이 next state를 받아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상태 레지스터 기술했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 next state를 발생시키는 조합 회로를 기술하는 부분이 이제 요 두 번째 always 문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이 부분에 입력이 input하고 여기 현재 상태죠. 그래서 골뱅이 괄호 안에 current state 이벤트 또는 input 이벤트,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신호의 이벤트가 있으면은 always 문을 실행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current state가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케이스를 써서 current state의 종류에 따라서 current state가 init state면은 어떻게 하고, wait state면 어떻게 하고, run state면 어떻게 하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도 아니다, 즉 이때는 오류가 났을 때죠. 디폴트인 경우는
여기 디폴트로 이제 가겠습니다. 이 모든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어떠한 경우도 아니라면 이제 디폴트가 선택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요 각각 케이스별로 현재 상태가 이 세 개 중에 어딘지를 먼저 결정하고, 결정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입력을 보는 거죠. 먼저 이 current state에 의해서 세 가지 케이스로 지금 나누었고, 각각의 케이스별로 인풋을 보고 요 다음 상태를 이제 정하는 거죠. 인풋이 1이면은 next state는 wait state, 아니면 1이 아니면 즉 0이면 init state,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인풋에 따라서 그 next state를 결정합니다. next state는 그냥 ns라고 쓰시면 근데 오류가 나요. 나노세컨드로 오해합니다. 베릴로그가. 그래서 요거는 ns라고 쓰면 안 되고 뭐 다른 표시 방법이 필요합니다. n 뭐 state,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다 고쳐야 됩니다. n state는 뭐 여기 이제 조합회로니까 이런 블락킹 어사이먼트를 쓰는 게 좋겠죠. 요거 non 블락킹 말고 블락킹으로. 여기요 잘못됐네요. 여기 아니고 블락킹 어사이먼트로 써주는 게 더 자연스럽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의 올레줌을 이용하면은 현재 상태가 외부 입력에 따라서 차곡차곡 바뀌는 회로를 기술하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조금 더 다른 방법을 썼는데요. 여기 위에 있는 올레 주문은 그냥 아주 간단한 레지스터예요. positive 엣지 클락에서 무조건 current state는 next state다 해서 하나의 레지스터를 만들고 있어요. 입력이 next state고 출력이 current state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예. 간단한 레지스터고, 여기에 이제 next state에 붙는 로직에 리셋 기능까지 다 집어넣은 게 여기 올레 주문입니다. 여기는 이제 조합회로거든요. current state or input or reset, 지금 세 개를 넣어놨어요. 이벤트를. 이 세 개 중에 한 군데 이벤트만 일어나도 이제 여기를 새로 계산하겠다는 거죠. 예, 가장 먼저는 리셋이 1이면은 next state는 init state로, 여기에 이제 이 리셋은 동기식 리셋입니다. 왜냐면은 이 리셋이 가해졌다고 바로 이 current state 바뀌는 게 아니라 요 콤비네이션 회로 출력만 바뀌는 거니까, 콤비네이션 회로 출력이 결국 여기 상태 레지스터에 출력으로 반영되려면 클락의 이벤트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바깥에서 보면은 클락의 이벤트 없이는 출력이 안 바뀌니까 동기식 리셋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죠. 동기식 리셋. 그 다음에 리셋이 아닌 경우에 케이스문을 가지고 아까처럼 current state의 종류에 따라서 세 가지 경우로 나누고, 각각의 경우에 또 입력 값의 종류에 따라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요거는 이제 동기식 리셋을 구현한 건데요. 이것도 잘못됐군요. 이거 지워야 되죠. non 블락킹으로 되는데 블락킹으로 고쳐야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요렇게 할 수도 있고, 요것을 이제 싱크로너스 리셋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요 단순한 부분을 이렇게 복잡하게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리셋이 1이면은 current state는 init state고 else current state는 next state다.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면은 여기 위에 문장에서 if 부분을 지우면 됩니다. 그냥 if를 지우고 요 else 부분도 지우고, 예. 그리고 여기에 그 이벤트에서도 리셋 부분을 빼면 되겠습니다. 여기 빼고, 지금 그래서 기술하는 방법이 한 세 가지 되는 거죠. 비동기 리셋으로 할 수도 있고요. 동기식 리셋인 경우에는 요렇게 그 올레 주문 하나와 방금 수정한 것처럼 보여지는 올레 주문 하나, 요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 리셋 없이 그냥 간단하게 쓰고, 레지스터 부분은 아주 간단하게 딱 한 줄로 쓰고,
나머지 모든 모든 기능을 조합표로 해서 다 기술하는 이런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지금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요거는 구체적인 사례인데 교통신호등 제어기입니다. 트래픽 라이트 컨트롤러 예제를 가지고 방금 배운 그 베릴로그 모델로 코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그젬플은 사거리 신호등 제어예요. 이렇게 주로 차가 많이 다니는 거를 이제 하이웨이라고 하시고요. 어쩌다가 차가 한두 대 다니는 거를 파웨이라고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여기 이제 신호등을 가지고 교통을 제어해야 되는데 그냥 주기적으로 빨간불 켜지고 파란불 켜지고 하는 거 가지고는 좀 낭비가 심하죠. 왜냐하면 파웨이로는 차가 하루 종일 몇 대 안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요. 요 경우는 이제 센서를 도로에 박아 가지고 대기하는 차량이 있으면은 이 센서가 차량이 대기하고 있다는 걸 감지해 가지고 하이웨이를 빨간색으로 바꾸고 파웨이를 그린으로 해서 파웨이에 있는 차가 직진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좌회전을 하거나 좌회전은 이렇게 하는 게 좌회전이죠. 예. 직진 또는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센서 기반의 교통신호 제어기 이런 게 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우리 지역에도 이런 교통제어 신호등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여기에 트래픽 라이트 컨트롤러가 어딘가에 있을 텐데요. 이 트래픽 라이트의 컨트롤러에 들어가야 되는 건 일단 센서 신호들이죠. X입니다. 그리고 클락과 리셋이 입력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컨트롤러에서 나가는 출력은 신호등 제어 신호들입니다. 그래서 신호등이 하이웨이 쪽으로 그린, 레드, 그 다음에 옐로우, 노란색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또 파웨이 쪽으로 이렇게 남북 방향으로 역시 그린, 레드, 블루, 그린, 레드, 옐로우 이렇게 또 세 컬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이웨이도 3비트고 파웨이도 3비트예요. 자,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동작하느냐 하면은 자, 초기 상태가 S0라고 하겠습니다. S0에서 출발해 가지고 센서의 값이 0이면은 계속 제자리에 있게 돼요. 다시 말해서 하이웨이 방향으로의 차량 통행만 하게 시킵니다. 여기 센서에 아무것도 감지가 안 되면 다시 말해서 이제 이쪽 하이웨이 방향으로 그린이 켜지고요. 그 다음에 파웨이 방향으로는 이제 레드가 불이 들어오는 거죠. 파웨이 방향으로는 차가 다니지 못하게. 그러다가 이제 X가 1이 됐다. 즉 대기 차량이 여기 둘 중에 한 군데 대기 차량에 감지가 되면은 S1 상태를 들렸다가 이제 S2로 오게 됩니다. S2가 이제 이 그린하고 레드를 뒤바꾸는 그런 경우인데, 즉 S2에 오면은 하이웨이는 레드가 되고요. 예, 파웨이는 그린이 되는 겁니다. 남북 방향으로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거죠. 과도 기준 상태를 S1이라고 일단 했는데 차가 이렇게 쌩쌩 달리다가 갑자기 빨간불로 바뀌면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에 신호가 바뀌는 과도기를 노란색 불을 켜가지고 주의를 주게 됩니다. 차량들에게.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한 상태 S1 상태로 들어와서 무조건 S2 상태로 가게 되니까 여기 S1 상태에 머무는 거는 한 클락만 머물게 되겠죠. 한 클락만. 이제 한 클락의 주기가 굉장히 길면 예를 들어서 뭐 3초다, 5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할 만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과도기 상태는 옐로우 등을 켭니다. 노란색 등을 서로 달리던 차들이 그린을 보고 막 달리다가 잠깐 옐로우가 켜지면은 이제 신호가 바뀌는 거니까 속도를 줄이고 주의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S1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S2로 옵니다. 옐로우가 켜질 때는 이 파웨이 방향은 여전히 레드로 남아 있어야 되겠죠. 차가 움직여서는 안 되죠. 이 과도기를 겪고 나서 이제 레드가 되는 거고, 레드에서는 여기 대기 중인 차량이 다 지나간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S0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X가
1이면은 계속 제자리에 머물고요. 이 남북 방향으로 계속 그 신호등을 켠 채로 대기하게 되겠고, 이제 완전히 차량이 사라지면 x가 제로가 되면은 S3을 경유해서 S0로 가게 되겠습니다. S3이라고 하는 거는 역시 레드 그린으로 있다가 다시 그린 레드로 바뀌는 그 과도기가 S3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에와 마찬가지로 갑자기 바뀌면 위험하니까 옐로우로 한 클락을 뜸을 들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파메이 방향으로 옐로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파메이 방향에 옐로우 신호를 한 클락을 준 다음에 S0로 이제 돌아가서 처음에 대기하던 대로 하이웨이 방향은 그린, 파메이 방향은 레드로 신호가 바뀌는 겁니다. 자, 이거를 베릴록으로 기술해봐라 이 말이죠. 여기 이제 트래픽 라이트 컨트롤러를 기술하는 거기 때문에 컨트롤러 입장에서의 입력과 출력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락과 리셋은 모든 순차율에 있는 기본적인 입력이고요. 나머지가 이제 X 센서의 값, 출력이 하이웨이 3빗, 파메이 3빗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걸 베릴록으로 기술을 했습니다. 뭐 옐로우, 레드, 그린 이런 그 심볼 값들은 아예 상수로 정의해서 나중에 고치기 쉽게 만들어 뒀고요. 그 다음에 상태가 지금 4개가 있는데 S0, S1, S2, S3 이 4개의 각각을 구분하는 이진수 값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에 define문 4개를 가지고 S0부터 S3까지 이진수 값을 이렇게 할당을 고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0001, 10, 11이라는 4가지 값을 그 레지스터가 가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트래픽 라이트 컨트롤러 모듈을 보면은 입력이 출력이 하이웨이 파메이 출력이죠. 그 다음에 입력이 X 센서 값 X, 그 다음에 클락하고 리셋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웨이 파메이는 아웃풋이에요. 그리고 전부 2비트 짜리입니다. 이거 잘못됐네요. 하이웨이 파메이가 3비트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2라고 써야 맞습니다. 여기도 2라고 써야 되고요. 그렇지 않죠? 맞죠? 예, 하이웨이 파메이는 출력이니까 이렇게 3빗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는 게 맞겠습니다. 그 원래는 3빗이 맞는데 여기서는 그냥 2빗으로 쓰고 있네요. 이렇게 인코딩을 해서 0이면은 옐로우, 1이면은 레드, 2면은 블루. 그러니까 이진 값으로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다면은 1로 그냥 써도 되겠습니다. 10, 10 해서 2비트씩 할당을 하고 입력이 X, CLK 리셋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CS하고 NS라고 쓰면 안 된다 그랬죠. N 스테이트. 현재 상태 CS, 다음 상태 N 스테이트. 상태는 지금 2개의 비트를 가지고 인코딩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CS하고 Next State가 2비트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입출력에 관계된 내용은 다 됐고요. 이제 여기에 레지스터, 상태 레지스터 이제 기술이 되어 있고, 여기서 지금 보면 포스 엣지 클락 OR 포스 엣지 리셋이니까 비동기 리셋입니다. 그래서 비동기 리셋 신호가 들어오면은 CS는 N0고 리셋이 안 걸렸으면 라이징 엣지에서 NS를 CS로 카피를 하게 되겠죠. 요게 이제 레지스터에 대한 소개고요. 그 다음에 조합회로가 2개가 있습니다. 다음 상태 next state를 기술하는 다음 상태를 기술하는 데 필요한 조합회로 케이스 CS 해서 엔드 케이스까지 CS 값이 4종류가 있죠. S0, S1, S2, S3 4종류에 따라서 이제 각각 X가 상태도를 기억을 해보면은 X가 0이면은
S0 제자리에 있게 되죠. 그래서 x가 0니까 x가 0면 지금 S0 있는 거고요. else 요것도 전부 다 바꿔야 되죠. 블락킹으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x가 1이면은 s는 1, 즉 이렇게 되겠죠. 그림이 x가 1이면은 다음 상태는 s1, 그리고 s1에서는 무조건 다음 클락에 s2로 가게 되죠. 그래서 s1에서는 조건 없이 그냥 ns는 s2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x2에서는 이제 x가 1이면은 제자리에 두고 x가 0이면은 다음 상태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x가 1이면은 ns는 s2 제자리에 있고요. x가 1이 아니면 else면은 ns는 s3 해서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s3에서는 무조건 다음 클락에 s0로 가게 돼 있죠. 예. 그리고 요게 이제 상태의 변화고 출력이 있습니다. 출력은 요 현재 상태를 가지고 전부 6개의 출력, 그린웨이, 파메이 쪽, 그 다음에 하이웨이 쪽 출력을 내는데 지금은 2bit으로 인코딩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CS가 요건 이제 조합회로인데, 요것도 파이나이트 스테이트먼트 출력도 조합회로인데 CS를 보고 CS가 지금 4가지 값 중에 하나죠. CS가 2bit이니까 4가지 경우의 수가 전부일 겁니다. S0면은 요 원래 상태죠. S0면은 하이웨이가 그린이고 파메이는 레드다. 그 S1은 하이웨이만 옐로우로 잠깐 바뀌는 거고요. 파메이는 그대로고. S2에서는 반대로 하이웨이가 레드고 파메이가 그린이죠. S3 과도기는 하이웨이는 그냥 남아있고 파메이가 옐로우로 바뀌어서 사전 경고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2가지 경우에 2가지 종류의 조합 회로를 기술했고, 여기에 순차 회로가 1개 들어가고, 이 3개를 다 합치면은 하나의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앞에 거는 이제 비동기 리셋 버전이고요. 동기식 리셋 버전 다 만들어 봤습니다. 동기식 리셋 버전은 이제 클락은 그대로인데 이제 리셋이 적용되는 부분이 차이가 있죠. 여기에 이제 요건 빼야 되겠네요. 그쵸? 요거는 빼야 맞고요. 잘못 들어가 있습니다. 동기식이니까 모든 걸 클락에 맞춰서 바꾸니까 요렇게 이제 하고, 여기서는 이거 다 남블락킹으로 바꿔야 돼요. 블락킹으로 바꿔야 됩니다. 블락킹으로. 그래서 리셋이 있으면은 CS는 또는 X는 또는 RST는 3가지 중에 1가지 신호의 변화만 있어도 이 조합회로 부분 다시 계산한다는 거죠. 조합회로가 있어가지고 next state를 계산해서 여기에 리셋에 넣어서 이렇게 되겠죠. X, 여기가 NS고 여기가 CS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X가 1이면은 NS는 S1이고, 이건 앞에서 본 거랑 똑같습니다. 동기나 비동기나 이 부분은 다를 게 없어요. 이 리셋을 기술하는 부분이 이제 차이가 나겠죠. 출력을 기술하는 부분도 똑같고, 여기에 리셋을 다루는 방법만 차이가 있겠습니다. 비동기냐 동기냐. 자, 요걸 테스트 벤치입니다. 시뮬레이션 해보기 위한 시그 컨트롤러를 이제 인스턴시에이션 하고, 이거 모듈을 빼야 맞죠. 이거 오타입니다. 시그 컨트롤러를 하고 여기에다가 뭐 UUT 이렇게 적어주는 게 좋겠죠. Unit Under Test라고 해서 테스트 중인 모듈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클락 생성, Initial
forever, 예, forever를 써도 괜찮겠습니다. always 또는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always 이렇게 써도 되고요. 예, 여기 이제 시간이 들어가야죠. 샵 5가 빠졌네요. 5나노 단위로 클락을 계속 바꾸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는 클락 신호, 여기는 모듈을 불러다가 왔고요. 여기서는 이제 리셋하고 X 값을 조작하는 거죠. 처음엔 무조건 리셋은 1이니까 초기화가 되겠죠. 예, 클락의 반주기가 5나노니까 죽이면은 10나노가 되겠죠. 그래서 한 클락 처음에 클락 값을 안 줬군요. 여기에 CLK가 0이다 먼저 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한 주기 지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주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가는 건데, 여기서는 리셋이 1이에요. 처음부터 10나노에 가서 X가 처음에 X는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0이 되고, 여기서 이제 40이니까 40나노 동안 요거 하나가 10나노라고 하면 10, 20, 30, 40 여기가 10나노고 20 여기가 30 여기가 4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50나노 이렇게 40나노까지 요까지 예, 리셋 X가 0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X가 1인 상태를 20나노를 또 유지하고요. 그래서 X가 1, 그 다음에 10나노 X는 1로 계속 가고 리셋이 1이었다가 여기서 10나노에서 리셋이 0이 돼서 쭉 가다가 X가 1 되고 나서 20나노 X가 0이고 잠깐만요. 이게 잘못됐네요. 이게 아니네요. 처음에 X 값을 안 줬어요. 10나노 지나서 이게 아니고 처음에는 X가 몰라 undefined고요. 10나노 동안 여기서부터 X를 1로 해서 40나노를 1을 주네요. 이렇게 그리고 40나노가 지나서 X를 0으로 한 상태를 20나노를 유지합니다. 0으로 한 상태를 20나노를 유지해요. 그래서 60나노까지 20나노고 그리고 쭉 가는 거죠. 쭉 가고 20나노 그러니까 총 여기서부터 하면은 리셋이 10나노 동안 1이고요. 그리고 나서 60나노 동안 리셋이 0이 됩니다. 10, 20, 30, 40, 50, 60 하나 더. 그리고 나서 올라가요. 리셋이 1로. 잠깐만요. 70나노군요. 70나노 동안 70나노 동안 리셋이 0이어야 돼요. 10, 20, 30, 40, 50, 60, 70 70나노 동안 0이고 그리고 나서 1이 됩니다. 1이 됐을 때 이제 처음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예, 이걸 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서 결국은
안에 컨트롤러에서 현재 상태가 바뀌는 걸 보고, 그 다음에 하이웨이하고 팜웨이가 신호가 제대로 바뀌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엑서사이즈는 여러분들 숙제로 나가는 건데요. 주사위가 두 개가 있고요. 다이스 게임 머신입니다. 두 개의 주사위를 굴리는데, 컨트롤러 입력이 X라고, X 클락 리셋 세 개가 있고요. 그래서 아웃풋은 윈하고 루즈 두 개예요. 그리고 주사위의 현재 값, 다이스 0, 다이스 1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사위가 막 굴러가게 하는 게 X예요. X. X에 의해서 주사위가 막 구르다가 X가 0인 동안 구르다가 X가 1인 동안 구르다가 X가 0이 되면 주사위가 딱 멈춰요. 멈춰가지고 두 눈의 합, 두 개의 주사위로 굴리는 방법은 육진 카운터 두 개를 이렇게 커스케이딩 하면 됩니다. 1에서 6까지, 1에서 6까지 세는 카운터 두 개가 붙어가지고 커스케이딩해서 이제 굴러가면 되고요. 그래서 X가 1일 때 얘가 막 변하고, 얘가 6번 변하면 얘가 한 번 변하는 식으로 변하는데, 이제 X가 어느 순간 0이 되면 이제 그대로 멈춰서 두 개 주사위 눈의 합을 구하죠. 썸에서 썸이 7이나 11이 되면은, 그러니까 눈이 뭐 3, 4, 2, 5 또는 뭐 4, 3, 5, 2 또는 6, 1, 1, 6 이런 6가지 경우가 되면 7이죠. 눈의 합이. 이런 경우면 이거나 아니면은 11, 6, 5 또는 5, 6 이런 경우면은 이제 yes가 되면 윈. 사람이 이긴다요. 사람이 윈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이스 게임기가 다시 이제 다이스 게임기가 이기는 거예요. 게임기가 루즈는 게임기가 이길 조건은 이제 눈의 합이 6이냐를 보는 거예요. 6이면은 경우의 수가 1, 5, 5, 1, 그 다음에 2, 4, 4, 2, 뭐 3, 3 이렇게 되겠죠. 요런 경우면은 이제 기계가 이기고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근데 7도 아니고 11도 아니고 6도 아니면, 예를 들면 뭐 1, 1이든지 2, 2든지 뭐 3, 5든지 뭐 이런 경우면은 눈의 합이 요것에 해당이 없죠. 그죠? 뭐 4, 4도 그렇고 뭐 굉장히 많은 조합이 대부분이 노가 돼요. 노가 되면은 방금 나왔던 이 노에 해당하는 그 썸을 저장을 합니다. 포인트라는 별도의 변수에 저장을 하고 주사위 또 다시 굴려요. 굴리기 위해서는 이제 x가 여기 1이 돼야 되겠죠. x가 1인 동안 계속 굴리다가 x가 0이 되면 딱 멈춥니다. 멈춰서 또 보는 거죠. 이번에는 7이거나 6이면은 루즈가 되는 거예요. 아까는 반대로, 아까는 7이거나 6이면은 아까는 7이면은 윈이 되고 루즈면은 루즈죠. 이번에도 그 6이면 루즈가 되는 건 아까랑 같아요. 근데 7이면 이번엔 루즈예요. 노 이쪽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제 아까 저장해 놓은 것과 같은 포인트를 얻었느냐, 썸하고 지금의 썸하고 아까의 썸이 같은 값이냐, 그러면 이제 윈이 돼요. 그게 아니면은 다시 이 세 가지 경우에 다 아니면은 다시 주사위를 또 굴립니다. X라는 외부 입력을 이용해서 주사위를 또 랜덤하게 굴려서 또 이제 결과값을 확인하고, 이렇게 이제 윈 또는 루즈 중에 하나로 판결이 날 때까지 여기서 계속 루프를 돌게 되어 있습니다. 이 루프를 빠져나올 때까지. 요거를 베릴록으로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 해보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합성을 위해서 한번 우리가 고려할 부분들인데, 데이터 패스하고 컨트롤러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기술하는 게 현명합니다. 그래서 주사위 게임기 설계도 일종의 디지털 시스템 설계라고 생각하면은, 데이터 패스는 어떻게 만들고 컨트롤러는 어떻게 만들 건가, 요걸 통해서 좀 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 두 개를 합쳐서 결국은 하나의 시스템이 됩니다. 그리고 입력으로 들어오는 신호 X는
그냥 요게 지금 X 신호 자체가 사람이 입력하는 거라고 했을 때 그냥 막 이렇게 사람이 주면은 내부의 클락하고 하나도 동기가 안 맞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클락 신호는 이렇게 생겼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X가 클락하고 거의 동시에 이렇게 바뀌면은 요거는 이제 페일이 일어나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논리 설계 시간에 배운 내용인데요. 클락에 동기되는 어떤 값들이 제대로 변화가 일어나려면은 레지스터 값이 적절하게 바뀌려면은 레지스터에 들어오는 입력값 D하고 이 클락하고의 상관관계에서 있어서 앞뒤로 확보해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클락이 변하기 전에 셋업 타임만큼의 시간을 끌어줘야 되고요. 변하지 않는 상태로 클락의 라이징 엣지 이후에도 홀드 타임이라고 하는 시간만큼 변하지 말아야 돼요. 앞뒤로 변하지 말아야 되는 클락의 액티브 엣지 앞뒤로 변하지 않고 남아 있어 줘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요거를 만족하지 못하면은 레지스터의 출력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꼭 맞춰줘야 되는데 이걸 맞추는 게 이제 동기화입니다. 예, 그러니까 클럭의 동기화 돼서 값이 변하면은 이런 문제가 저절로 사라져요. 항상 클락이 바뀌고 나서 신호가 바뀌기 때문에 이쪽에 가서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러기 위해서 이게 싱크로나이저라고 하는 걸 달아줍니다. 클럭하고 동기시키는 거죠. 클럭과는 무관하게 바뀌는 신호를 클럭의 움직임하고 일치시켜서 내놓게 하는 싱크로나이저. 요거는 플립플랍 두 개를 통과시키면 돼요. 보통 플립플랍 두 개를 통과시키면은 저절로 만족이 되는 경우가 다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랜덤하게 바뀌더라도 여기서는 어느 정도 클럭하고 비슷하게 맞춘 값이 들어 나가게 되고 여기서는 이제 완전하게 맞는 값이 나온다. 뭐 그런 아이디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동시에 되더라도 뭔가 요건 x라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게 x라고 하면 y는 어느 방향으로든지 뭐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되든지 뭔가 아니 이렇게 되든지 그럼 여기서 바뀌겠죠. 요건 여기서 바뀌고 동기가 맞게 되고 이 동기가 잘 맞는 거를 갖다 다시 한번 더 버퍼링 해주면은 더 잘 맞게 된다. 이걸 플립플롭을 많이 거치면 많이 거칠수록 점점 더 안정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보통 두 개나 세 개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누는데 나누는 거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나눈 다음에 그걸 베릴록으로 변환시켜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회로에서 이런 알고리즘을 가지는 회로를 어떻게 두 개의 파트로 나눌 건가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과제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먼저 데이터 패스를 설계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패스를 보고 컨트롤러를 설계합니다. 요 순서대로 하면 거의 정확하게 돼요. 데이터 패스 설계는 아까 이런 알고리즘을 구현하려면 어떤 데이터의 흐름이 필요한가, 어떤 데이터의 변화가 필요한가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거는 자 먼저 이 알고리즘을 보면은 알 수 있는데, 자 먼저 변수가 뭐가 필요한가를 보는 겁니다. 변수가 포인트하고 썸하고 두 개의 변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주사위의 값 AB가 변수라면 변수가 되겠죠. 자, 여기서 연산이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연산은 썸 값을 비교하는 연산이 필요하죠. 썸이 7이냐 6이냐 11이냐를 판단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썸이 포인트랑 같으냐라는 걸 비교하는 게 필요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먼저 썸을 계산하기 위해서 다이스 0하고 다이스 1하고 더하는 이런 식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썸이 7이냐 6이냐 11이냐 판단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썸이 포인트랑 같으냐를 판단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그 식들이 나오는데 그 식을 전부 다 열거를 하는 게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첫 걸음이에요. 열거를 하고 요거를 구현하는 거죠. 자, 다이스라고 하는 변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다이스 두 개를 두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이스를 더해야 해서 썸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애더가 필요하겠습니다. 여기는 전부 3bit이죠. 1에서 6 사이의 값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1에서 6 사이를 더하면은 2에서 12 사이 값이 되겠습니다. 2에서 12 사이. 12를 나타내려면은 4비트가 필요하겠죠, 최대. 그래서 출력은 4비트짜리가 될 거예요. 입력은 3비트인데 캐리까지 하면 4비트 되죠. 그럼 요거를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니까 요걸 판단하는 게 디코더입니다. 디코더에서는 덧셈기에서 나온 거를 받아서 7이냐 11이냐 6이냐 셋 중에 어느 거냐를 판단해주고 출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덧셈기 자체는 포인트 레지스터에다가 썸을 저장하는 게 있으니까 이런 경로를 하나 제공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저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포인트 레지스터, 지금 레지스터가 3개가 있죠. 다이스 1, 0, 그 다음에 포인트 레지스터, 3개의 레지스터가 있게 되겠죠. 포인트 레지스터는 이제 4비트 레지스터가 되겠네요. 요 다이스 0, 1, 2 카운터는 3비트 카운터, 모듈러 6 3비트 카운터고요. 여기서 이제 비교기가 있어가지고 여기 썸하고 포인트 값을 비교를 해줍니다. 이 썸은 현재의 덧셈기 출력이 썸이고, 비교해야 되는 포인트는 레지스터 값이죠. 요거 비교를 해서 같으면은 같다라고 이제 출력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인트 레지스터의 썸을 읽어드리는 거는 외부에서 로드 포인트라고 하는 제어 신호가 들어왔을 때, 활성화됐을 때 이제 요 애더의 출력을 읽어드리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요게 뭐냐면 요게 데이터 패스예요. 지금 만든 게. 그리고 이 데이터 패스랑 같이 연동해서 돌아갈 컨트롤러가 바깥에 있는 겁니다. 자, 컨트롤러에 제공되는 신호는 요런 것들이죠. 판단을 위해서는 자료가 되는 거. 요 4가지 신호입니다. D7, D11, D6, EQ. 요건 데이터 패스에서 들어오는 거고, 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호입니다. 예. 이걸 가지고 이제 결정을 내리는 거는 2가지인데, 외부로 보고하는 신호, 윈인지 루즈인지, 그리고 여기 데이터 패스를 제어하는 신호. 데이터 패스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2가지 신호가 딱 필요해요. 하나는 포인트 레지스터의 값을 읽어드릴 거냐 결정해주는 로드 P 신호. 그 다음 또 하나는 주사위를 굴리는 데 필요한 인크리먼트 1 신호. 인크리먼트 1과 로드 P를 이제 이 컨트롤러에서는 데이터 패스로 보내주는 거죠. 요거 2개는 외부하고의 연결되는 입출력이고, 이쪽은 컨트롤러로 들어가고 나가는 신호예요. 그래서 그걸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놨어요. 보면 요거는 데이터 패스에서 가는 거고요. 이쪽으로 컨트롤러에서 나가는 거는 로드하고 인크리먼트입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는 거는 윈, 루즈. 밖에서 들어오는 신호가 여기 지금 빠져 있는데 롤이 여기 있죠. 롤 신호가 이제 컨트롤러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네. 자, 요거는 이제 컨트롤러 설계가 됩니다. 컨트롤러는 상태가 지금 이렇게 6개의 상태가 필요해요. S0에서는 대기 상태입니다. 대기. 리셋이 걸리면은 여기에 있어야 되겠죠. 처음에 리셋하면 이제 S0로 들어와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롤이 1이 되면, 사용자가 1을 눌러주면은 S1에 와서 여기 이제 증가시키는 거예요. 주사위를 막 굴립니다. 인크리먼트 신호가 필요하겠죠. 주사위를 굴리려면은. 그래서 인크리먼트를 내보내면서 주사위를 막 굴리고, 롤에서 손을 떼면은 롤에서 손을 딱 떼면 그 순간에 덧셈기의 출력값, 그리고 그 덧셈기의 출력값을 해석한 디코더의 출력값을 가지고 어디로 갈 건가 쪼개지죠. 그래서 7 또는 11이면은 윈이 되고요. S2로 가고, 6이 되면은 루즈가 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다 아니란 얘기죠. 요거는 아무것도 3가지 다 아니면은 포인트 레지스터에 썸을 저장하는 겁니다. 썸을 포인트 레지스터에 저장하는 것이 요 경로죠.
여기서 포인트 레지스터 저장하고 나서 다시 또 주사위를 또 굴려야 되죠. 그래서 대기하고 있다가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주사위를 굴리기 시작하면 여기서 S1 각에서 S5는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S4하고 S0도 같은 일을 하는 거고요. 주사위를 막 굴립니다. 그래서 롤이 1인 동안에는 계속 인크리먼트를 시키다가 롤에서 손을 딱 떼면은 이제 포인트 레지스터와 같은가 아니면은 7 또는 6인가를 봐요. 7 또는 6이면 루즈, 포인트 레지스터와 같으면 EQ가 1이면은 윈.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다시 S4로 가서 또 대기 상태입니다. 다음번 주사위를 또 굴릴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윈 또는 루즈 중에 한 군데로 결국은 빠지게 되고, 윈 또는 루즈로 빠지면은 리셋이 들어올 때까지 꼼짝도 안 하고 여기서 대기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컨트롤러 설계까지 끝났고요. 요거는 이제 싱크로나이저 설계에 대한 개념 설계 설명이에요. X라는 신호가 외부에서 클락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관계없이 들어오는 신호를 플립플랍을 한번 통과시키면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A가, 그렇지만 이것도 여전히 동기가 안 맞을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통과시키면은 Y가 되는데 거의 스테이블한 신호를 얻어내게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예, 이게 동기를 맞추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동기가 맞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맞을 수도 있다. 네, 한 클락 정도 차이가 나겠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밑에 또 요거냐 요거냐가 결정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클락하고 동기가 맞는 신호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플립플롭 2개 정도 통과시켜 주면은 되게 해결이 된다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실제 사람이 입력하는 신호를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으로도 쓰이고, 전혀 상관없는 2개의 클락 소스로 돌아가는 2개의 시스템, 클락 B와 클락 A는 서로 독립적인 클락이라고 했을 때 이 둘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는데도 이런 방법의 인터페이스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